그럼 과연 네. 이 비판적 읽기는 어떻게 읽는 걸까? 네. 이제 구체적인 팁을 공부해 볼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헤이 히어로. 네, 온라인 생존 문해력 테스트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번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르니 긴장하세요. 다음은 세계적 독서가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에 대한 블로그 서평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일까요? 또는 의견일까요? 각각의 내용을 의견 또는 사실로 구별해 주세요. 저자는 이 책의 말미에서 인류사에 기록된 금지된 책 읽기에 관해 기술한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특히 미국의 앤토니 캄스톡의 예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캄스톡은 죽기 2년 전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곳에서 지낸 41년 동안 내가 파괴한 외설 문학만도 160톤이나 되어오라고 밝혔다. 책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역사를 지우고 과거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는다라는 이 책의 핵심 명제는 인문학계에서 2000회나 인용된 전무후무한 문장이다. 근데 이게 계속 읽으니까 앤토니 캄스톡, 괴벨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거요? 독서, 역사. 독서의 역사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너무 더 힘든데. 그렇죠. 자,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캄스톡. 그럼 제가 문제를 다 푸신 것 같으니까 각자 쓴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떠롱. 저희 세 명은 답이 같은 것 같고요. 광희 씨만 답이 하나가 틀린데 나는 맨날 혼자 틀려. 왜 3, 4번 다 사실으로 하셨네요. 4번 네. 빼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광희 씨는 왜 광희 씨가 4번은 4번. 사실이라고? 4번은 제가 쳐놨어요, 줄을. 여기 보세요. 2000회나 인용됐다고 했잖아요. 2000회나 인용이 됐다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4번에. 2000회나 갖다 썼다는데 인용을 했다는데. 그래서 요거에 제가 확실함을 가져가지고 저는 사실이라고. 예. 4번 저는 읽었을 때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이 문구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의견이지 않을까. 전무후무. 네, 전무후무한 문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비슷하게 헷갈렸어요. 2번이 헷갈리긴 했어요. 네. 앞에까지만 읽으면 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엄청 헷갈렸다가 말씀하신 대로 끝에 문장 때문에 네. 의견으로 바꿨는데 이게 과연 정답이 있을지 교수님 저희가 본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의견이죠? 먼저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을 보고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한다. 기술한다. 그렇죠. 책 읽기에 관해. 저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의 내용, 생각을 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인용한 그 저자의 생각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실. 네. 반면에 두 번째 문장.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 충격적이었다. 요거는 요 블로그 서평을 쓴 사람의 의견. 의견이다. 그러게요. 판단이잖아. 그 사람이 보기에 이건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장. 밝혔다. 뭐 41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래 여기는 보면은 큰 따옴표가 있죠. 네. 이곳에서 지낸 하고 큰 따옴표로 정확하게 직접 인용을 하고 책에 쪽수까지 넣었어요. 410조. 거길 봐라. 그럼 이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아까 광희 씨가 2000회 요거 강조해 주셨잖아요. 정확히 2000회 인용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2000회 인용되면 아까 그 200만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0회 인용됐다라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뭐 논문들에서 많이 인용됐다 할 수 있는데 뒤에 문장. 예. 아까 우리 수잔 씨, 또 태규 씨가 말해준 것처럼 전무후무한 문장이다. 네. 요거는 서평을 쓴 사람이 그렇게 가치를 판단한 거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제 생존하려면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근데 이 비판적 읽기의 시작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비판적 읽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보이고 반면에 어떤 것은 개인적 주관이나
경험 또는 판단에 의한 것인가 이 둘을 구별하자는 거죠. OECD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요. 읽기 문해력 시험을 보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시험 2018년에 전 세계 아이들의 만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풀었던 이런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아 정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예? 거의 하위권. 진짜. 네.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진짜 평균이 47%래요. 저 예? 문제를 맞춘 평균이. 근데 읽는. 예, 근데 한국은 25.6%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니 절반도 안 되네? 예. 그러니까 4명 중 1명만 맞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4명 있으면 네명 중에서 패널 형이 넷 중에 한 맞추신 명만 거예요. 맞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보를 찾아서 예.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실 피사에서 순위가 꽤 높아요. 근데 그 전체 점수에 비해서 유독 이 문항에서만 매우 저조한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고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성인들은 어때요? 이제 제작진이 온라인 생존 문해력 테스트 이제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 문제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의 정답률이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아, 절반.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만 탓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어른들도 이렇게 간단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들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온라인의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때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낼 줄 아는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고 의견은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해낸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뭐 책을 읽든 아니면 오늘 우리 방송 같은 방송을 들어도 사실 부분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아이들 스스로가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을 중심으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중에 어떤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거 사실이야?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제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쟤한테 가서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럼 제가 그러던데요. 그래요. 또 걔한테 가서 넌 어디서 들었어? 그럼 선생님 쟤한테 들었는데 쟤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저거랑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예, 그러니까 이건 공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을 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어렸을 때 읽기를 배울 때부터 훈련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해보면 되죠. 예?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더 풀면서 예.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무슨 사관학교 같네요. 사관학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오늘 표정에서 문제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헤이 히어로. 네, 정보가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온라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희 씨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네. 온라인 생존 문해력 세 번째 문제. 다음 내용을 보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진술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부르즈 할리파는 중동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2번. 에펠탑은 유럽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가장 멋진 건축물이다. 3번. 에펠탑은 유럽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4번. 부르즈 할리파는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오른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진에만 눈이 그러게, 가고 그러게. 그리고 여기 부르즈 칼리파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미션 임파시블 보셨어요 혹시? 거기 예, 주인공이 딱 이렇게 손으로 올라갔던 거물이잖아요. 거기에요. 저는 근데 사실 부르즈 할리파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정확하게 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 풀 수 있겠는데 1번이 제일 걸리네요. 저도. 모르다 보니까. 중동에서 가장 높은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1번이랑 4번에 둘 개 다 부르즈 할리파가 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정답. 그러면 2번이랑 3번도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일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 4번 중에 있고 2번, 3번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갖고 내가 팩트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쉬운 게 있고 네. 어려운 게 어려운 있겠죠. 거. 네네. 어려운 걸 찾는 거.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걸. 어. 봐봐, 나 문해력을 했잖아, 지금.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예. 표현 같은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 쉽게 해야 내용에 되네, 집중하셔야 쉽게. 되고요. 자, 진위 여부를 진위 여부. 진위 여부.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판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틀려야 제작진 나를 섭외한 그게 맞는데. 아니 오해요 이제 오빠. 내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갖고 제작진 놀랄 거란 말이야. 광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섭외한 게 아닌데. 자, 정답. 예? 하나, 둘, 셋. 예. 아니야. 몇 번이야? 오. 자, 저희가 정답이 오랜만에 갔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모두 맞히셨습니다. 2번, 4번입니다. 야, 우리가 진짜 문제를 우리 사람 바꿔놓은 거야. 예? 중간에 강희님이 이거 바꾸셔서 아니 번호를 잘못 봐. 예. 뒤에도 번호가 있는 거 때문에. 예. 저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에 보시면 부르즈알리파는 중동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다라는 건 이건 측정이 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3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펠탑은 유럽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가장 오래된 것도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2번을 잘 보시면 에펠탑은 유럽에서 타일 추정을 불허하는 이 표현, 타일 추정을 불허한다. 예. 이거는 잘 보시면 사실인지 의견인지가 다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일 추정. 가장 멋진 건축물, 또 멋지다는 것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부르즈알리파는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오른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예? 역시 아름답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답을 모두 맞히셨습니다. 사실 아마 저희 방송을 앞에서부터 쭉 같이 시청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역시 우리 그 패널들의 예. 클래스를 또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이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게 우리 패널들은 지금 다 맞췄지만 예. 저희가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생존 문해력 테스트했을 때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31.4%. 야, 웬일이야. 생각보다 많이 틀렸죠. 예, 우리 다 맞췄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또 설명을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을 좀 그럴 수도 들으면 있겠다. 우리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집중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교수님과 선생님이 양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틀리면 되나? 일단 눈에 보이는 표현, 이미지, 언어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자세. 그래서 표현, 언어의 표현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는 거. 특별히 뭐 지상 최대, 유일무이, 절대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런 표현들을 예, 좀 예. 유의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에 진짜 믿어서 낚였던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사실이 어떤 건지 뭐 진짜 의견이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것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블로그 하나, 글 하나만 읽어도 비판적으로 약간 좀 읽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습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이 퍼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뉴스를 읽는 내가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그걸 다시 퍼나르는 네.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 초기 상황 때 사실 출처 없는 그 가짜 뉴스들 때문에 진짜 많이 굉장히 봤어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감정 편향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감정 편향? 제가 초아님을 좋아하면 초아님이 해주신 얘기는 다 맞다고 끄덕이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 2주에 걸쳐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는 결국 이런 가짜뉴스가 판치는 데는 오늘 배운 예. 이 비판적 읽기를 적용하지 않고 속아 넘어간 우리의 책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뭔가 더 잘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온라인 공간에서 모두가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매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